안녕하세요. 사람 중에 잘못이 없는 자가 없으니 잘못을 저질렀어도 능히 고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선함이 없다. 좌전 성공 2년에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넓은 도량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감싸주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사회는 사람들에게 자아를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삶이라는 거대한 무대에 선 우리들은 자신의 재주를 뽐내며 궁극적인 목표 혹은 포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지요. 이 모든 것은 무대의 주인공인 우리 자신이 직접 흘린 땀방울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는 상황을 피할 수 없기 마련입니다. 잘못을 범했다면 스스로 반성하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리더라면 사람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제공할 줄 알아야 하고, 특히 실수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죠. 법료부의 그 인내력 있는 참을성 있는 모습이 돋보이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송나라 때 재상을 지낸 그 법료부는 황제로부터 큰 신임을 받으면서 재상에 은퇴를 하게 되었죠. 은퇴한 법료부를 대신인 정의가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법료부가 재상으로 지낼 때의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며 대화를 시작했죠. 훈훈한 분위기도 잠시 정의가 비난하는 어조로 법료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인께서 재상으로 계실 때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고 힐난했죠. 그러자 재상이었던 법료부는 조용히 그렇구려 하고 인정했습니다. 재상의 자리에 오른 이듬해 소주 일대에서 난민이 폭동을 일으켜 관부의 식량 채권을 죄다 약탈했었지요. 황제께서 관련자를 처벌하려 하셨지만 대인께서는 아무 말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인께서 황상께 제대로 직언하지 않는 바람에 무고한 사람만 여러 화를 입었습니다. 이 모든 게 대인의 잘못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 법료부는 무척 가슴 아픈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군. 백성에 대한 내 사랑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었네. 자네의 말이 모두 옳네. 어디 그뿐입니까? 재상으로 임명된 지 3년이 지나던 해 오중 일대에서 물난리가 일어났습니다. 살아갈 터전을 잃은 백성들은 풀뿌리와 나무껍질로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지방관리들이 도탄에 빠진 민생을 살려달라며 상소문을 올렸으나 대인께서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황상께서 이 일을 처리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뒤에야 행동하셨죠. 그리고도 이것이 대인의 잘못이 아니라 하겠습니까? 정의는 지치지도 않는지 연거푸 그 법료부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법료부는 그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자신처럼 부족한 사람이 재상의 자리에 오른 것이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도 정의는 다른 사람들에게 걸핏하면 법료부가 재상의 자리에 오르고도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며 비난하기 바빴습니다.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법료부에게 전했지만 법료부는 그저 빙글에 미소만 지을 뿐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느 날 정의를 부른 황제는 앞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편안하게 하는 대책을 좀 알려달라고 정의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정의는 황제 앞에 거침없는 이야기로 황제를 감탄시켰죠. 그러자 황제께서 그대에게서는 과거 범상국의 풍모가 느껴지는구려. 여기서 범상국이는 재상이었던 그 범요부를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요부가 충언이나 의견을 올린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소. 저기 있는 게 모두 범상국이 올린 상소문이라고. 반신반의하는 마음에 정의는 커다란 상자를 열자 법료부가 과거 황제에게 올린 그 수많은 상소문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지난번 만남 때 자신이 지적한 일에 대해서도 법료부가 이미
황제에게 진언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법료부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올렸으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특정한 이유 때문에 실행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정의는 이튿날 법료부의 집에 찾아가 사죄했다는 것이죠. 그런 그를 향해 법료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 몰라서 그런 것은 죄가 아니요, 그러니 그대의 잘못은 아니라오. 법료부는 자신을 여러 번 비난한 정의를 용서해 줌으로써 재상은 배도 집어삼킬 만큼 마음이 넓어야 한다는 말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정의가 제발로 사죄하러 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린 법료부에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줄 아는 도량과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무조건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죠. 상대가 스스로 자신의 실수를 되돌아보고 반성하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관용입니다. 논어에서 자기 반성에 관한 증자의 가르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날마다 하루에 3번 내 몸을 살핀다. 남을 위하여 이를 도모함에 있어 이를 성실히 하였는가? 친구와 더불어 사귐에 있어 믿음 있게 하였는가? 가르침 받은 것을 제대로 복습하여 익혔는가? 이러한 가르침을 곱씹다 보면 인생이라는 길에서 완벽한 인간을 기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면서 혹은 일하며 우리는 누구나 다 실수를 저지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대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교훈을 얻어 자기 성장을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하는가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증자의 가르침은 사람은 종종 실수를 저지른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끊임없이 반성하는 작업을 통해 성장한다는 전제 위에 세워진 말입니다. 나는 날마다 하루 3번 내 몸을 살핀다. 남을 위하여 이를 도모함에 있어 이를 성실히 하였는가? 친구와 더불어 사귐에 있어 믿음 있게 하였는가? 가르침 받은 것을 제대로 복습하여 익혔는가? 오늘은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감사합니다.